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그냥 사업자인 거예요. 내가 대표고 개인이 알아서 혼자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는 것도 내 이름으로 돈 받고 내 이름으로 줘도 돼요. 다만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회사를 해보시면 개인 사업자 내가 김밥집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무슨 상호 회사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승태 김밥집 이렇게 정했으면 이승태 김밥이 말로는 상호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통장이라든지 모든 거래나 내역은 다 내 이름으로 주고 받는 거예요. 이승태가 돈을 받고 이승태가 돈을 주고 이승태 이름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건 뭐예요? 장점은 등기도 할 필요 없고 회사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세무사 가서. 내가 여기에서 그 이승태 이름으로 대신 상호는 이승태 김밥집을 하나 차려서 내가 이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세무사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그냥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창업 비용도 안 들고 자금도 적게 들지. 그냥 가게만 얻으면 되니까. 그리고 뭐 아이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굉장히 편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걸 이 돈을 사업에서 번 돈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용 계좌는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내 한 계좌에서 다 쓰곤 했는데 그게 자꾸 나중에 이게 이 돈을 사업용으로 받은 건지 아니면 사업용으로 지출한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세무서에서 세금 걷기 편하려고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든 그 책임, 개인적인 책임이든 사업상 발생하는 책임이든 다 그냥 사업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김밥집 하다가 뭐 손해가 났다 그러면 그 책임 다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다가 돈 빌려간 사람들,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잘못하다가 사업하다가 망하면 개인 사업자는 한 푼도 자기 재산까지 다 털어먹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억짜리 집이 있었는데 사업하다가 내가 빚을 졌어. 그럼 20억 다 날리는 거예요. 보호 장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을 양도하거나 그럴 때 내가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업으로 부동산을 하나 샀어. 이 사업하려고 김밥집이 잘 돼서. 근데 내가 그거를 이제 그 사업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집을 팔 때 이거는 사업용, 영업용 재산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재산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높게 부과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법인은 뭐냐? 그 회사가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주식회사는 그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돼도 그냥 회사만 책임지는 거예요, 회사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돈 내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대표이사한테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법인 사업자의 장점은 뭐예요?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삼성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소유자로부터 분리돼서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 형태다. 그 대표자가 기업 재산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의 종류는 뭐냐?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한명회사, 조합법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가 제일 많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농법인들이 농업법인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장점은 뭐냐 하면 지금 뭐 개인회사 만약에 내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 그 회사들하고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개인회사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저희 주식회사 삼성입니다. 직원이 몇 명 있고 회사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계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외 신용도나 공신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하는 데 좋은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보셔야 아시겠지만 주식회사는요. 결국 자본이라는 거 주식회사의 돈은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에 5천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잖아. 그럼 주식을 500원짜리 주식을 그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게 만주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5천 원짜리 주식 만주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그거 주고 투자 받는 거야. 그게 회사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회사를 잘 운영하면 회사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용이해. 내가 능력만 있고 내가 이거 이번에 벤처 회사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삼성하고 계약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그래? 나 그 주식 몇 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으다 보니까 자본 조달이 용이하죠. 주식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그 개인보다는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유리한데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가 편해요. 하지만 나중에 법인 사업자를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회사가 점점 커지고 좀 더 대외 공신력을 높이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편의성, 그다음에 회사가 잘못됐을 때 대표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는 법인 사업자가 맞다. 하지만 그냥 조그만 회사 하나 만들어서 돈을 계속 벌려고 할 때는 개인 사업자가 편해요. 훨씬 더. 근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분하고도 계속 관계가 되기 때문에 법인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될 때만 제가 볼 때는 법인 사업자로 가시는 게 낫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 장점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반 주식회사랑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이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특수한 목적, 농업 경영이라든지 뭐 그 농수산 유통이라든지 가공 판매 뭐 이런 거랑 관련된 회사 법인 하나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인제 만든 게 농업회사 법인이고, 그리고 또 농업인이나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1 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고, 다만 대표자는 있잖아요. 비농업인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인제 출자액 제한 규정은 있다는 거고요. 일단 농업회사 법인은 지금 1 인만으로도 설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설립자는 투자액, 아까 주식회사랑 똑같아. 내가 만든 돈, 주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투자하고 그 지분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거는 전부 다 농업인이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인 1 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고, 대표자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지분 투자도 당연히 농업인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업인을 주체가 돼서 이걸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만 결국은 농업인을 이용해서 그 농업인 아닌 자들이 이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갖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만약에 농업회사 법인이 인제 주식회사 형태를 택할 경우에는 자산 70억 이상의 법인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70억 정도 되시면 나중에 법률 대리인들 만들어서 하시면 되니까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회사 법인의 사업 목적을 보시면 요거 중요합니다. 농업 경영이라든지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그리고 또 영농자산의 생산, 공급, 뭐 영농 그 종자 생산, 뭐 종균 배양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관계시설 수탁 처리업 이런 게 있고, 또 농업기계 장비 임대업이 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농업회사 법인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에 악용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업회사 법인은 어떤 이유로든 자관 부동산을 갖다가 이 회사 만약에 지금 농업 경영하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갖다가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그 편법적으로 운영하다가 구속되는 사람들도 많고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지금 보시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같은 거는 일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을 만약에 농업회사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된 쪽으로 만약에 그 운영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잘 보시고 정확하게 상담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는 편법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든 것 같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업회사 법인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농업회사 법인이냐 어업회사 법인이냐 고 차이만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얘기 드린 농업회사 법인하고는 또 다른데, 요건 뭐가 달라요? 조합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앞에 거는 그냥 회사 법인이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회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어떤 단독으로 하나의 법인격을 지닌 그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금전 사람보다는 자금에 더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사람이 더 중요해, 사람이.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법인인데 그거는 농협 같은 거나 수협 같은 거, 그 조합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합은 사람이 더 중심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서 너랑 나랑 조합을 만들어. 우리 같이 조합을 하나 만들자라고 했을 때는 조합들이 전부 다 뭔가를 출자를 해서 그 뭐 노무를 출자하든 돈을 출자하든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그냥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은 다만 어떤 제한이 있냐면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에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원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비농업인도 임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서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비농업인은 의결권을 갖고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농업인들끼리 우리가 마음을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협업하겠다. 그래서 농업 경영을 하겠다. 이럴 때는 영농조합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부 다 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하는 건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크거든요. 그리고 또는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도 없어.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조합원들 사람이 5명이면 어때요? 맨날 싸워.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회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랑 같은 거기 때문에 회사 재산만 다 없어지면 내 재산은 책임 안 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 영농조합법인,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 중점을 두는 거라 그랬죠. 아까 그 농업회사법인하고 다르게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만약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들어간 조합원들이 그 사람들 재산, 개인 재산으로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한 농업회사법인하고 또 다른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뒤에 연결되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계약서 써야 됩니까? 라고 할 때도 연결되는 거니까 회사 법인과 개인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요거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약? 어떤 분들이 맨날 그거 물어보세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냐? 계약이지. 계약. 나랑 너 그 돈 뭐 1억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한 달에 10만 원씩 줄게. 아니면 100만 원씩 줄게. 이거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하러 계약서 써? 왜 쓰겠어요, 계약서? 둘이서 한 얘기를 누가 알겠어. 그걸 나중에 1년 지나면 어떤 계약했는지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또 이자율도 달라. 나중에 뭐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지 50만 원 주기로 했는지 뭐 서로 말도 다르고 또 뭐 그 변제기도 다르고 막 이상한 형태가 생겨. 그래서 계약서 쓰라는 거예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더하죠. 회사에서는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종자를 누구한테부터 사와. 근데 그 사오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했던 게 씨앗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납품 시기라든지 그리고 수량이라든지 납품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안 정해놓고 그냥 계약을 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종자를 가져와다 심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많이 죽어.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랑 달라.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계약서 안 쓰면.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계약서 내에 담아놔야지만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쓰느냐.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주체는 누구라 그랬어요? 원래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랬지, 사람. 사람만 가능해. 근데 아까 또 하나 되는 게 법인. 아까 얘기한 우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게 이제 법인이야. 법인 이름으로도 계약서 써야 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영농조합법인 이름으로 계약하는데 거기다 내 이름만 쓰면 그거는 잘못 쓴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는 내가 거기다 잉크를 떨어뜨리는 순간 누가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약서의 당사자 이름을 누구로 쓸 것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여기 이제 제 거랑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개인도 있어요. 개인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일반인들도 개인도 법인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개인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일반 과세자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개인이야, 개인. 여기는 상호가 정일세무회계사무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명이 이화영 우리 세무사님 저기 자문해 주시는 세무사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화영 이렇게 나오고 개업연월일이 나오고 생년월일이 이렇게 나와. 이분의 생년월일이. 근데 요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개되는 자료예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 등록증으로 거기가 붙여 있어야 돼. 법인의 경우에 어떻게 나와요? 법인 사업자가 나와. 법인 사업자.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이름만 가진 법인이잖아. 우리는 아까 얘기한 앞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린 법인이라고. 그리고 법인은 등록번호 똑같이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고 단체명이 법인명이 나오는 거야. 법무부인 도시화 사람.
주식회사 뭐 도시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표자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이름이 안 나오지, 생년월일이. 이건 회사 이름이니. 회사 이름이 회사 등록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상대방 거래할 때도 이거 왜 보시라고 하냐면 나만 하면 뭐해. 남의 걸 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계약서 쓸 때 나만 잘 적는 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한테 계약서 쓸 때 꼭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등본 보자 그래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보면 여기는 개인으로 돼 있는 건지 법인으로 된 건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 잘못 쓰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계약 당사자가 법무법인 도시화 사람 대표자 이승태하고 도장 꽝 찍어야 되는데 그때 이승태 도장 찍어요? 아니면 법무법인 도시화 사람 도장 찍어요? 법무법인 도시화 사람 대표이사 대표자 인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랑 계약할 때 이화용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인감, 개인 인감을 찍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정일 세계 세무회계사 사무소의 도장은 없어. 법적 효력이 없는 도장이야. 여기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거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걸 나는 지금 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삼성이 질 거래 만약에 뭐 삼성 내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뭐 우리 회사가 뭐 땅도 많대. 그래요? 그리고 계약서 썼어. 근데 계약서 쓸 때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주식회사자가 없네. 그냥 삼성 그래 놓고 밑에다가 이름을 뚝 썼어. 그거 삼성하고 계약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분한테 여기 법인이신가요? 꼭 물어보셔야 되고 법인 등기부등본 좀 첨부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거 안 하고 갔어. 그 사람이 계약서 쓰고 아니면 명함을 주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가 궁금해. 이게 진짜 그 회사 갖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인터넷 등기소,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라고 있어. 이거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홈페이지가 나와. 여기에 들어가서 상호 찾기가 있어. 여기도 보시면 등기 열람 발급할 때 여기 법인 해가지고 부동산 말고 법인 가셔가지고 상호 찾기에다가 여기다가 그 전체 등기소로 하시고 검색어 내가 회사 이름 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등기국에 관할 등기소 법무법인이 뭐냐, 그 다음에 등기번호가 뭐고 상호가 누구고 본점은 어디 있고 등기 상태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폐업한 회사랑 기억한다고. 폐업한 회사라고 하는 거 뭐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망한 사람이야. 사망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돼요, 안 돼요? 죽은 사람하고 계약하면 무효지. 사망한 법인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겉이 너무 번지르르하고 뭔가 행색이 너무 그냥 아주 뺀질뺀질하고 말을 그냥 청산유수처럼 하면 이거 먼저 확인하세요. 명함에 나와 있는 법인이 있는지, 살아있는 등기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는 건 법인 등기부등본을 클릭해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는 거, 이런 거, 다른 내용보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더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함 보면 꼭 여기 들어가서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상호 찾기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상호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나오거든요.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봐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대표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그 사람하고 계약할 때는 대표자 누구누구, 대표이사 누구누구에서 회사 법인인감 땅 찍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갈게요.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는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보통 계약서 날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간인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이 내가 가질 거와 상대방이 가질 거 이 사이에다 날인하는 거야. 왜냐하면 계약서 여러분들 위조하겠어 설마. 그리고 설마 이거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 도장 안 찍으면 여기 앞뒷장에다 찍는 게 간인이라고 하거든요.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한 장 접어서 뒤에다 찍고 또 접어서 찍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앞 표지에다가 또 찍는 거야. 이 개인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왜 하느냐? 위조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죠. 누가 그거 위조하겠어 설마. 위조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밖에 나와서 사업 비즈니스 할 때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정말 내가 사업가로서 해야 돼요. 믿으면 안 돼. 엄마 아버지 믿고 친구라고 생각해서 믿으면 안 돼요. 개인 간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감 날인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개인 사업 개인 업자는 개인 인감, 그 다음에 개인 서명 자필 서명 받으셔야 되고 법무법인이나 주식회사 영농법인은 법인 인감하고 사용 인감도 괜찮아요. 대신 인감증명서를 꼭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서 그 인감증명서 내용이 도장과 일치하는지 그거를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띄면 그리고 또 인감은 언제 발급받은 것인지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가 발급받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1년 전에 떼는 인감 갖고 그냥 막도장 비슷하게 도장 위조해가지고 찍는 경우 많아요. 눈으로만 보면 확실하다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소송 걸려서 돈 날리는 사람 제가 변호사하면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변호사로서도 그렇고 정말 그 여러분들이 새해 출발하는 어떤 사회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가디언으로서 꼭 얘기 드리는 거니까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고 잠깐 쉬셨다가 한 10분 후에 8시부터 다시 제가 강의를 재개하겠습니다.